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일단 저희가 아까 내란 사골국 제가 이제 요거 써드렸던 요거 제가 써놓고 봐서도 좀 괜찮게 잘 썼네요. 사골 1kg에 10,000원, 민주당은 내란 사골국당이냐. 내란 사골국당의 지금 본격판, 본판입니다. 예. 내란 사골국 진곰탕. 반민특위 실패 이제 77년 만에 제2의 반민특위를 지금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합니다. 예.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만들겠다. 야, 반민특위까지 얘기를 그러니까요. 정청래가 본인 입으로 할 줄은 진짜 몰랐어요. 본인 입으로 했어요. 네. 예, 어저께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흡사 해방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의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척결이 시대 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3대 개혁을 스케줄대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재밌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내란 특별 재판소는 아니죠. 부죠. 부. 예. 부를 설치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뒤에다가 노상원 수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는 판례를 또 설치를 했어요. 그렇다 그래요. 예. 이분들은 많은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는 노상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노상원을 띄워보려고. 지금 노상원 네.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실제로 무슨 행동 강령이었는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냥 본인의 생각을 적었는지도 사실관계가 정확치 않고 만약에 그 사실관계가 상당히 개헌과 연관돼 있었다면 벌써 수사 결과로 많이 발표됐을 텐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안 나오고 있거든요. 수첩 내용에 대한 필적 감정 이것도 지금 논란이에요. 결말이 아직 안 났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노상원이 거기 적혀 있는 것이 자기가 직접 적은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진술을 거부하고 그런데 있죠. 거기 가장 자극적인 것이 500명의 명단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 수거 대상이다. 네. 나중에 가면 이 사람들을 처형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금 주장이 되고 있는 거죠. 어제 그렇습니다. 워딩도 정확히 이렇게 했어요.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고 저도 불기에 객이 되어서 제 홀령이 구천에 떠돌고 다닐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만 죽었을 것뿐만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을 살해해서 영현백에 넣어서 시신도 찾을 수 없게 아마 5.18 때처럼 드디어 안매장설까지 안매장을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상황이 1948년 반민특위 때 상황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1948년에 20살이 넘어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시는 분은 지금 생존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민특위를 갖다가 지금 딱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 내가 정청래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윤석열 정권 3년이 일제 강점기 36년과 같다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한마디로 묻고 싶습니다. 예. 일제 강점기 36년이 끝나고 해방 전국 때는 특별 재판부가 필요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 3년 그것도 탄핵이 돼서 물러났는데 그걸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 이건 말이죠. 갖다 붙여도 견강부에도 너무 심해요. 그리고 1948년 우리가 어쨌든 해방 건국을 하고 나서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가인 김병로 등 숱한 사법부의 거목들이 우리 사법부 독립을 어려운 와중에도 지켜오고 지켜와서 오늘날의 독립된 사법부를 우리가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법부에서 필요한 영장 나왔고 필요한 거 재판하고 있고 필요한 사람 딱딱 기소 대상 올린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데 그 재판부가 사법부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1948년 해방 공간일 때처럼 재판부 우리 입맛에 맞게 하명을 잘 듣는 재판부 만들고 영장도 딱딱 자동 발급해주는 영장 특별 내란 무슨 영장 전담 법관 만들겠다. 전 이건 정말 대한민국 역사와 법치와 사법부 독립 모든 거를 뿌리부터 흔드는 아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별 재판부는 삼권 분립의 붕괴의 신호탄이 될 맞습니다. 것이다. 맞습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이 한민당의 뿌리를 둔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사실 반민특위가 좌절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오랫동안 연구 같은 것들이 있어 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반민특위가 그때 좌절한 것은
이승만 등 친일파 앞잡이들이 이 반민특위를 박해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연 그것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민특위의 이 형성 과정을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민당 쪽은 주로 이제 지주계급이었단 말이죠. 그들 입장에서는 이 이승만과 대척점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고 초기에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법이 통과된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법에 사인을 해갖고 그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반민특위가 만들어지고 나서 반민특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한 거예요. 심지어는 거기 경찰권까지 행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야 이거는 아니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투사였어요. 예. 독립투사였던 사람이 친일파를 잡아넣는데 왜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민특위가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일종의 삼권 분립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무소불위로 활동하고 그러면서 특별 경찰 만들어 갖고 사람들 잡아오고 또 공평하게 잡아왔느냐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빼줄 사람 빼주고. 그 야로가 많았다. 옛날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반민특위 활동에 이 흠결을 지적하는 글들도 굉장히 과거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 심지어는 정말 친척이라 빼주고 아는 사람이라 빼주고. 아, 그때 반민특위가요? 그렇죠. 아. 그래서 반민특위가 지금 이제 역사 후술로는 마치 엄청난 정의를 추구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대의는 정의를 추구했지만 실행 과정이라는 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늘 악마는 디테일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그러면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마다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지금 반민특위가 하고 있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반민특위가 삼권 분립을 방해하는 차원으로 흔드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만큼 힘을 남용했다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란 내란 특별재판부도 여기에 굉장한 이제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이 77년 전에 했던 것들의 실패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하는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막 해방 직후의 공간이니까 삼권 분립이 확립도 덜 돼 있을 때도 사실 그런 우려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을 아주 엄정하게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역사의 전통으로 지켜온 거를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그 한두 대목을 짚어드리면 네. 일단 1심, 2심 맡게 될 내란 특별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에 설치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판사들은 대한변협, 그다음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추천권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그 판사회의 에서 3명으로 9명의 추천위원을 받은 다음에 그 추천위원들이 만드는 6명의 판사들을 거기서 그러니까 A, B, C, D, E, F까지 다 하명 재판부 민주당 입맛대로 할 판사들을 잘 골라오면 그중에 대법원장이 3명 찍어서 재판부 구성해. 이거 사법부의 여러 가지 재판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원칙 완전히 깨는 거죠. 영장 전담, 특별 영장 전담 법관 따른다. 코미디죠. 이거 완전히 이 영장에 관련돼서 심판받을 국민의 권리 완전히 훼손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윤 전 대통령 임명한 대법관은 재판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사법부 훼손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내란 외환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사면 감형 복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거는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판사가 재판하면서 정상 참작에 따른 감형도 못하게 해놨어요. 이것도 사법부의 양형을 침해한 거예요. 사법부의 곳곳의 권한들을 다 침해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삼권 분립 원칙을 훼손한 거다. 맞습니다. 이런 비판 앞에 요만큼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이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지금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내란 특별법 이거는 예. 우리나라 헌법의 어느 한 구절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할 수준이 아니라 예. 그냥 헌법 정신 전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그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준석은 뭐라고 했느냐? 이것이야말로 말로 국헌을 흔드는 것이다. 맞아요. 그럼 뭐냐? 국헌을 흔들면 뭐죠? 그게 내란인 겁니다. 예. 우리 형법에 보면은 내란이란 무엇인가를 써놓은 거에 이 국토를 참잘할 목적으로
국가의 지배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한을 문란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내란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입법 내란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입법 입법 내란이죠. 내란. 예. 입법 내란이죠. 이거 정말 입법 내란 수준이라고 사골 내란.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어제 김 선배하고 둘이 할 땐 이건 일종의 사법 쿠데타의 다름 아니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란 네, 특별법이라든지 네, 내란 네. 특별재판부 만드는 거. 쿠데타가 내란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정말로 이 민주당이 정말 나라를 굉장히 우습게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예.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구나. 이게 일종의 저는 점령군 행세를 지금 너무 맞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완장차는 느낌이 홍위병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네. 할 정도로 듭니다. 예. 참 입이 딱 벌어지면서 다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대목이 민주당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너무 과하다는 걸 알 텐데 역풍이 불겠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첫 번째가 그 대답을 말씀드려 본다면 내란 프레임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갑자기 시급하게 커졌다. 그쵸. 이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조국하고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조국이 앞장서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지금 이제 저렇게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 얘기를 떠들고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정청래가 이러다가 조국한테 이니셔티브를 뺏기면 어떡하지? 선명성 경쟁에서 그래서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건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른바 자전거 페달 이론인 겁니다. 이제 어떤 내란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계속 밀고 나갈 때 이걸 엑셀러레이터를 계속 밟아야지 발을 떼버리는 순간 자전거가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 설립하고 나서 이게 약발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뭐 무시무시한 거 또 나올지 모른다. 네.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해체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진짜 저는 걱정되는 저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제서야 법원이 꿈틀대기 시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서를 지금 냈잖아요. 국회에다가. 네. 저는 요거가 사실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아니 저것들은 사법부를 저렇게 압박하고 형해화시키고 삼권 분립을 정말 찢어 발기겠다고 한데도 위헌 소지가 있다. 소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법관 표현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취지, 그런데 소지 이런 얘기 그렇죠.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법원으로서는 정말 이례적이고 맞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예, 예. 대단한 이 꿈틀거림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더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심각하게 법원과 민주당의 갈등량 전선이 아주 뜨겁고 심각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법원행정처이 천대엽 머리 천대엽 허연 처죠. 분, 예, 예. 그분이 이제 여러 법원행정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의견들을 냈는데 일단 위헌 소지가 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사무 분담이랑 사건 배당. 예.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를 지금 둔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특별 예. 저 재판부에 법원의 전속 권한이다 이건. 요렇게 구성을 하는 거는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지 않은 위헌적 제도다. 참 말 어렵게 쓴다. 영장에 관한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만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민감한 사건마다 특별재판부 설치가 요구될 수가 있다. 이거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법원 그 대법관 그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요거도 지금 안 된다라고 해갖고 맞습니다. 5대 의제와 관련된 의견서도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대법관을 저렇게 30명으로 증가시키면 결국은 이게 그 인력도 너무 투입이 많이 될 뿐 아니라 결국은 이게 무슨 인기 투표처럼 네. 그 정치 정파적인 색채가 강한 다양한 대법관들의 무슨 투표의 장처럼 대법원이 변질될 수 있다는 네. 취지의 의견인데 저는 이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법원은 지금까지 어렵게 확보했던 우리 대법원의 그 놀라운 전문성 그리고 굉장히 양심적인 독립성을 완벽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시도이기 때문에 네.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저런 우려를 내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저렇게 뭐 법원에서 뭐라고 한다고
개의치 않고 그냥 밀어붙일 것 같은 민주당의 태세죠. 아니 전 이게 이 시청자 구독자 동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도 들고 싶어요. 사법부 독립이라고 해도 입법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단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예를 들면 언론은 뭐 헌법에서 독립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론도 독립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데는 영 이번 내란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내란 특별 편집국장을 우리가 임명할게. 그래서 그 편집국장이 앞으로 언론의 편집권을 갖도록 하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저렇게 대법원, 그다음에 특별 재판부, 특별 영장 담당 판사를 지명하겠다는 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특별 편집국장을 지명해서 그 편집국장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다고 저는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비교해 보시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예. 그 측면이 이제 특별 재판부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사법부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기능을 그러니까 3권 중에 어떤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 이게 계엄이에요. 비상계엄의 근본적인 그렇죠. 취지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따라서 지금 민주당은 사법계엄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나 비슷하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법계엄이다. 이것을 1948년에 반민특위를 갖다 지금 끌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2의 죽창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에 내란이라는 앞에 두 글자 다음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척결, 청산, 종식, 내란 척결, 내란 청산, 내란 종식 이런 말들은 친일 청산, 친일 척결 이런 거하고 다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불행하게도 지난 반세기 이상 동안 이 죽창가를 불러가지고 정치적으로는 속이 이 성과를 거뒀다고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죽창가를 부르는 순간 어느 정도 내부 결집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반민특위에도 조사위원, 검찰부, 특별재판부가 있었어요. 다 있었더라고요. 예, 다 있었죠. 예. 그러니까 구성이 딱 네. 지금 민주당이 네. 정말로 반민특위를 재현하고 있다. 네. 심지어 거기 경찰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부, 경찰, 행정권이 경찰, 재판부, 경찰, 그다음에 입법을 통해서 재판부와 경찰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 그러니까 국회가 모든 것을 다 국회의 한 정파가 모든 것을 다 그 수행하는 구조를 만들어놨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위헌적이다라고 네. 강하게 공격을 했었던 맞습니다. 거죠. 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별법이 됐든 검찰 개혁 입법이 됐든 어느 법 하나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네. 예. 여당이 발의해서 예, 통과시킨 예, 거라 민주당 하더라도 발의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보일지도 모른다. 아.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어떤 정치적 그 이익하고 정확하게 엇박자로 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아. 그냥 가만히 놔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왜냐하면 반대 이거를 강행하잖아요. 네. 그럼 이재명 지지율은 떨어질 게 틀림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간다? 예. 우리나라 국민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가올 어떤 전국의 혼란 그것으로 인한 정말 또 경제적인 또 경색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묘하게 그래 좀 놀아봐라 라고 좀 지켜봐요. 그러다 과하게 까불잖아요. 이거 봐라 이거 까부네 이러면서 또 한 대 때리고 또 저는 이러는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개인 지지율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이재명 조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청래가 인기는 담보는 살짝 빨아먹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덤터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쓰고. 그렇죠. 예, 이게 저는 예. 근본적으로 그 민주당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뿌린 씨앗일 수도 있는데 네. 이 열혈 아주 강성 당원들의 입장이 훨씬 잘 반영되게 계속 시스템을 바꿔왔잖아요. 맞습니다. 그전에 대의원이 그래도 상당히 전체적인 당의 입장을 대리한다. 일종의 그 국민으로 치면 국회의원처럼 대의원을 이렇게 대접하다가 아니야 당원들이 중요해. 사실 한 달에 1,000원 내는 1,000원짜리 당원들 목소리를 훨씬 지분을 크게 놓으니까 그 덕에 이재명 대통령도 쉽사리 일극체제가 됐고 대통령 가는 길이 잘 꽃길로 갔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정청래 전현희 이런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나 이게 당대표 계속해야 되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해야 되고 난 서울시장 나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당의 전체 의사 대통령의 지지율 괴념치 않는 거예요. 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내가 이끌어내면 내가 이 당의
대표를 또 할 수 있고 내가 이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내가 이 당의 서울시장 후보 되고 그러면 1,000원씩 내는 그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에만 잘 부합하면 자기의 이익이 아주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엊그저께인가 어느 신문에서 전 그 칼럼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1,000원짜리 당원들에 그렇게 좌지우지되는 당한테 국고보조금 그렇게 많이 주지 말자. 왜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수백억씩 돈 주면서 그 1,000원씩 내는 당원들한테 좌지우지되는 당을 우리가 세금으로 도와주냐 그거 하지 말자는 저 그 의견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와닿더라고요. 정당 기본적으로 당비로 운영해야죠. 그럼 당비를 한 3-4만 원씩 받아서 하든지요. 네. 왜 제 직업에 상한 세금 가지고 가서 그렇지. 그 일부 특수 감성 당원들 얘기에만 좌지우지되는 그렇지. 그 행보를 하느냐 저 무척 불만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지금 민주당 강성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일종의 동지 의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솔직히 대통령 될 거 아니었잖아. 근데 우리가 되게 도와줬잖아. 네, 그럼 우리 할 몫은 다 한 거 아니야? 야 이제 대통령 취임했으면 되지. 우리가 그것까지 잘 끌어줘야 돼. 전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예. 예. 당신 흠결 많잖아. 재판 그거 5개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운동 도와주고 예. 야 나 그거 할 거 다 한 거다. 저는 솔직히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정권 초기에 벌써 자기 인기 관리에 들어가고 자기 정치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간파를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과연 이게 민주당이 이런 법들을 가지고 올 경우에 이재명이 순순히 도장을 찍을 도장을 것이냐, 찍어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저는 회의감이 살짝 있어요. 아까 네. 그 우리 이제 나누던 중에 전현희 그 최고위원 겸 네. 뭐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 뭐 위원장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많으니까 아무튼 선배 진짜 그렇죠. 머리 좋으시네. 그거 다 외우셨네요. 아니 틀릴 겁니다. 네. 그보다 더 길 거예요. 네. 그런데 전현희 의원이 갑자기 무슨 말을 했냐면은 오세훈 시장도 조사하라. 맞아요. 김진표 강원지사 조사하라. 유정복 김진태. 인천시장 김진태. 조사하라 예, 그랬어요. 예. 김진태. 근데 예. 오늘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전현희랍니다.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명백하게 이해충돌 발언이다. 예. 네.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오세훈 시장을 깎아내리면서 수사 대상이다. 그게 공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거는 본인의 갈 길을 미리 닦아내려고 한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이거 있어요. 약간 그 울산에서 있었던 송철호 그 김기현 예 예. 울산시장 당시에 이거 수사 하명하고 뭐 네, 네, 이건 아까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결과적으로 그건 뭐 무죄가 나오긴 했었죠. 네, 예, 그렇죠. 굉장히 그렇긴 했는데 예. 전현희 의원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본인이 서울시장을 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거로 추정을 해요. 그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면 오세훈 인기가 있는데 오세훈은 이걸로 찍어내야 되는데 왜 특검이 그걸 안 하고 있냐라는 그래서 자 하명 수사도 일종의 지시란 셈이 됐고 그다음에 그렇죠. 나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되려면 개딸들하고 손잡아야 되는구나.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보니까 개딸 손잡고 대통령 되네. 네. 정청래 대표도 보니까 개딸들 손잡으니까 당대표 되네. 그럼 나도 개딸들하고 손잡으면 서울시장 후보 되겠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내란 프레임으로 계속 갈 텐데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만 되면 서울시장은 내 거네. 그러면 나의 갈 길은 개딸이 하라는 대로 내란 특별재판부 진짜 만든다. 내란 특별법 진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설마 했던 걸 진짜 할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생각을 안 했던 이유가 민주당 쪽의 서울시장 후보에는 일찌감치 점 찍어 놓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김민석하고 우상호. 맞습니다. 우상호는 국회의원 출마까지도 포기했던 사람이고 김민석은 오매불망 서울시장 후보였었어요. 예. 그런데 전현희가 거기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분석들 나오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네. 전현희도 꿈이 야무져.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영심이 실렸던 박찬대를 어심 운운해서 처음에는 설마 했던 정청래가 압도적으로 그냥 이겨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판세, 민주당 당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자, 맞습니다. 명심은 흘러가고 어심이냐 청심이냐. 명청 교책이란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명왕조가 이렇게 빨리 막을 내렸다. 쟁하고 애뜰 날